혹시 AI한테 멋진 아이디어를 좀 내보라고 했는데, 뭐랄까, 결과물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서 실망한 적 있으신가요? 그거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. 최신 연구를 보니까요, AI의 창의력을 그야말로 폭발시키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그 비밀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인데요. AI가 분명히 수많은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긴 하는데 결국엔 다 그 나물의 그 밥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?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이게 바로 AI 창의성이 가진 핵심적인 딜레마 같은 겁니다. AI는 어느 정도 괜찮은 아이디어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건 정말 잘해요. 하지만 세상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그 다양성이 부족한 거죠. 양은 많은데 깊이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. 그런데 바로 이 문제에 정면으로 딱 도전한 연구가 있습니다. 바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연구진들이 발표한 논문인데요. AI의 창의적인 한계를 과학적으로 파헤치고 심지어 그 해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아이디어 다양성이라는 건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단순히 아이디어 100개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100개가 얼마나 서로 다르고 또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따지는 게 진짜 핵심이라는 겁니다. 사실 아이디어 다양성이란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. 진짜 똑같습니다. 남들이 다 가는 뻔한 길이 아니라 좀 엉뚱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. 진정한 혁신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. 논문에서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두는데요. 바로 금광찾기입니다.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는 건 마치 거대한 산맥에서 금광을 찾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좁은 지역만 파는 게 아니라 넓고 다양한 지역을 탐색해야만 진짜 대박 금맥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. 자,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. AI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이게 코사인 유사도라는 지표인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서로 비슷비슷한지를 보여주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. 점수가 낮을수록 더 다양하다는 뜻이고요. 차트를 보시면 인간 그룹의 점수는 0.24인데 기본 AI는 0.38이죠.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. 결론은 뭐냐?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. 아직은 인간이 훨씬 더 창의적이라는 걸요. 그래서 연구진들이 진짜 재밌는 실험을 하나 설계했습니다. 이름하여 최고의 프롬프트 찾기 대회. 과연 어떤 명령어가 AI의 창의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경쟁을 붙여본 겁니다. 실험 방법도 아주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. 일단 $50 이하의 대학생용 제품 아이디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주고요. 여기에 무려 35가지나 되는 각기 다른 프롬프트를 테스트해 본 거예요. 그리고 그 결과물들의 다양성을 측정해서 비교한 거죠. 참가한 프롬프트들을 보면요. 진짜 기발해요.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특정 인물처럼 생각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저 해고당할지도 몰라요 하면서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팁을 주겠다고 회유도 하고 심지어는 전원 꺼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는 프롬프트까지 동원됐습니다. 정말이지 동원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은 다 써본 거죠. 자, 이렇게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는데요. 드디어 시상대 맨 꼭대기에 오를 단 하나의 우승자가 나왔습니다. 과연 영광의 챔피언은 어떤 프롬프트였을까요? 바로 연쇄사고 프롬프팅, 영어로는 Chain of Thought, 줄여서 COT라고 불리는 기법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차트가 그 결과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. 보세요. 기본 AI의 다양성 점수가 0.38이었잖아요. 그런데 이 연쇄사고 기법을 쓴 AI는 0.26을 기록했습니다. 인간 그룹의 0.24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진짜 엄청난 발전인 거죠. 단 하나의 기법으로 AI의 창의력을 거의 인간 수준까지 끌어올린 겁니다. 아니 그럼 이 연쇄사고 프롬프팅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걸까요? 이 비교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그냥 아이디어 100개 내놔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. 창의적인 일을 여러 단계로 쪼개는 겁니다.
먼저 아이디어 제목만 100개를 빠르게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엔 이 목록을 다시 보고 아이디어를 더 대담하고 다르게 만들어봐 라고 시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세 설명을 쓰게 하는 겁니다. 아니, 근데 신기하잖아요. 그냥 작업을 몇 단계로 나눴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결과가 달라지는 걸까요?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. 핵심은 AI한테 생각할 시간,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는 거예요. 보통 처음 내놓는 아이디어는 가장 뻔한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COT는 AI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잠깐만, 이게 최선인가? 더 새롭고 다른 아이디어는 없을까?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듭니다. 마치 AI한테 일종의 인공적인 메타인지를 심어주는 셈이죠. 이 기법의 힘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딱 증명이 됩니다. 4,700. 이게 뭐냐면요. 기본 프롬프트가 3,700개 정도의 아이디어 풀을 탐색했다면 이 연쇄사고 기법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1,000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추가로 발견해냈다는 뜻입니다. 잠겨있던 창의력의 문을 무려 1,000개나 더 활짝 열어젖힌 셈입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. AI를 그냥 일 시키는 부하 직원처럼 다루지 마시고요. 창의적인 파트너로 대하라는 겁니다.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거죠. 생각해보세요. 프롬프트 하나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이 정도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면? 만약에 말이죠. 비판적인 스티브 잡스 AI, 엉뚱한 아이디어를 막 던지는 예술가 AI, 그리고 이걸 현실적으로 다듬는 엔지니어 AI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브레인스토밍을 시킨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? 정말이지 가능성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.